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 만들기 준비 작업으로서 웹 호스팅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실행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웹사이트 만들기와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웹 호스팅 서비스 가입부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개념과 원리를 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호스팅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뭐 도메인이라든가 웹서버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전에 제가 한번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오늘 그 내용을 살짝 복습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카페24를 사례로서 웹 호스팅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와 운영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호스팅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차분차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1969년에 개발됐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1980년대 말부터 요 인터넷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죠. 근데 그것을 저희는 웹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연결된 문서를 뜻하는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인터넷 표준 문서인 HTML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웹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원래 웹이라는 말 자체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거미줄 모양의 연결망, 이런 뜻에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웹은 HTML 문서로 이루어졌고 이 HTML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HTML 문서는 그 안에 링크라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서로 링크되어 있는 문서를 우리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를 통해서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돼서 웹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검색을 하거나 유용을 하면서 어떠한 그 문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웹에 지은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회사와 거의 모든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월드와이드 웹에 지은 그 기업의 홈페이지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홈페이지, 그 중에서 웹사이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를 웹사이트라고 하고 이 홈페이지는 결국은 웹사이트의 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홈페이지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이 사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익스플로러나 크롬,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은 바로 그 웹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웹사이트들이 종종 있어요. 이벤트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홈페이지, 뭐 이런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은 굉장히 여러 페이지의 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문서들은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 그 HTML 문서들이 여기 메뉴별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이 이 메뉴별로 모여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러한 문서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 안에는 우리가 HTML 문서라는 게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와는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개발해내고 사용해왔던 어떠한 미디어보다도 더 상호작용성, 이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 인류 사회 또는 국내 사회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과거처럼 기업은 일방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물건만 팔고 그만두는 뭐 그러한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정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비판과 또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사용자들이 늘 참여하고 함께하고 뭐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웹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월드와이드웹에 지어진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가 바로 홈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은 각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인터넷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숫자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을 할까요? 기억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놓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실행이 됐죠. 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 이것을 갖고 우리는 도메인, 도메인 네임,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도메인이라는 것은 원래 숫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서 도메인 네임을 바꿔서 사용한다. 뭐 이런 점들을 다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좋은 도메인을 따내려고 사람들이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이 후이즈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지금 도메인이 비어 있는 도메인이 어딘가를 좀 찾아서 그런 것을 등록하는데 돈을 받고 이것을 등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2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갱신하지 않으면은 이 도메인 네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도메인 네임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산 사람이 임자인데 먼저 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도메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큰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나눠져 있어서 한국은 KR, 일본은 JP, 중국은 CN, 미국은 뭐 US 뭐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메인에서는 COM은 보통 회사에서 많이 쓰고 NET는 네트워크 관련된 기관, ORG는 비영리 기관, BIZ은 사업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점들 이렇게 그 점도 좀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가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웹서버이고 그 다음에 운영 애플리케이션이고 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아래에 있는 그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딘가에 컴퓨터에 내가 만든 웹사이트의 내용을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하위에 여러 대의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그 모 컴퓨터가 바로 서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용어인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24시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처럼 뭐 아침에 9시부터 열어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워낙 전 세계의 매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심야에 쓰는 사람도 많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 쓰기 때문에 이 웹서버라는 것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웹서버가 켜져 있으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야겠죠? 켜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쓰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들은 켜둔 채로 막 하루 이틀 그냥 놔두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좀 멍해진다 그러죠. 전혀 작동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 저장을 좀 해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 개인 PC로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웹서버용 컴퓨터라는 것이 새로 나와서 이걸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웹서버를,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이 이 웹서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올려놓을 수 있으면 다 개인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서버의 공간을 임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작동시켜서 어떤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대해서 뭔가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자,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는 웹서버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웹서버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겠죠. 이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창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가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 여기 웹서버는 결국은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는 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웹서버는 일종의 컴퓨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컴퓨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다. 근데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와 뭐 오디오와 영상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운영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 애플리케이션은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논리적 구조나 동작 등 웹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가 작동하는 절차와 흐름과 기능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운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라는 말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근데 이러한 웹서버를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PHP와 자바와 ASP와 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에서 저희가 하는 작업에서는 PHP라고 하는 운영 프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그 웹사이트에서 유독 중요한 이유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데이터들을 끝없이 보여주는 그런 구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MySQL,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보통 MySQL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MySQL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는 보통 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겠죠. 그것이 인터넷을 웹브라우저로 사용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갔다는 것은 이미 그 웹서버의 그 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 작동하는 것은 바로 운영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웹 관리자가 운영을 하겠죠. 따라서 웹 시스템 영역은 크게 애플리케이션, 운영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웹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렇게 세 개가 삼박자가 돼서 이제 저희가 굴러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방법, 이걸 좀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서버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웹서버를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임대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호스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해외의 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카페24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AS도 되게 잘해주고 그런 편이어서 제가 여기를 우리가 하는 그런 호스팅 서비스 하는 곳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페24 홈페이지로 가셔야 되겠죠. 여긴 검색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카페24 검색하시면은 너무 쉬운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검색을 가셔서 그럼 이렇게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당장 여기 좀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원 가입하는 것은 돈을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와 비번을 이제 입력해서 이거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서 우리가 그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회원이 안 돼 있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할게요. 근데 너무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카페24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만약 이제 여기서 가입을 하실 때 다른 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 이제 법인 회사는 두 종류가 있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여기서 하고, 어린이는 여기서 하고, 어린이 청소년은 여기서 하고, 외국인들은 여기서 하고, 일반 회원들은 여기서 하니까 그냥 여기서 일반 회원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좀 하시면 여기서 회원 인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회원 인증하시는 방법은 웹사이트에 보통 인증할 때 약간 이것도 이제 웹서버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휴대폰 인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다음에 회원 정보 입력하고 가입 입력해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좀 까다로운 뭐 가입 절차일 뿐이니까 요건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카페24로 오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어요. 저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당에서 제가 선생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바로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는 그 셀럽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여기다 글을 쓰는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홈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수업을 위해서 좀 가르쳐 드린 거니까 여기 자주 방문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방문하지 마세요. 좀 개인적인 글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지 말라 그러면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딱히 여기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고 개인적으로 글을 많이 써요. 저는 글을 여기다가 많이 써두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혼자 막 이것저것 막 글을 좀 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막 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로 이거 워드프레스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한 지가 벌써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블로그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워낙 이제 자기의 그 블로그 틀에 딱 맞춰서만 해야 되니까 답답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좀 고유한 URL이 있죠. 저는 후이지 이런 데다가 요거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걸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카페24 같은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이걸 그냥 하나를 줘요. 무료로. 근데 그 대신에 어떤가요? 그 대신에 주소가 좀 달라요. 주소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 돼 있어요. 자, 이건 hobbitwizard.cafe24.com. 그러니까 카페24에서 했으니까. 근데 무료니까 이걸 좀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습으로 하거나 공부를 위해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쓰세요. 굳이 뭐 이거를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URL을 하나 그냥 땄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가 저의 그 어떤 개인적 그 서재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오지 마세요. 아셨죠? 오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글이 있으면 오늘은 와서 보셔도 되지만 가끔 와서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렇고요. 그럼 수업을 다시 이어서 수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했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웹호스팅 서비스.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웹사이트는 웹서버 컴퓨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카페24처럼 호스팅을 웹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곳에 와서 구매를 해야 돼요. 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첫 페이지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도메인을 사는 데고 여기는 이제 저거라는 곳이에요. 이 공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절약형 700에 500, 월 5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요건 근데 일반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보니까 요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형을 웬만하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전엔 비쌌는데 지금 무척 싸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웹사이트 웬만한 거 만들어도 뭐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설치비를 얘네가 받아요. 1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이제 1,100원. 사실 싼 거죠.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배우려면 이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요거 11,000원이랑 여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뭐 상세 사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교환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청하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이디가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다. 자, 우리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24에 가입했을 때 아이디는 그냥 카페24 아이디예요. 자, 근데 호스팅 아이디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웹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죠. 자, 카페24 아이디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요. 관리자로서. 근데 호스팅 아이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비번을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굉장히 뭐 특이하지 않아요. 요거에 맞춰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암호를 입력하시고 그러면 보안 수준이 나타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개인 정보들도 입력을 좀 해두시고
요것들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걸 하신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밀번호도 이제 뭐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도 쓰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걸 해야 돼요. 제가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한번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1년을 보통 해요. 기업은 보통 2년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까먹기가 쉽거든요.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까먹기가 쉬워서 2년 보통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연습으로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3개월만은 그냥 하세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제대로 워드프레스 만드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3개월이니까 요 설치비 요거에다가 14,300원이죠. 그래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분이 같이 하시면은 요걸 좀 나눠서 부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요거 한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웹서버 설정 요것도 PHP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운영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PHP라 그랬죠. 우리가 웹서버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PHP라 그랬는데 요것도 PHP 7.0 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7.3으로 그냥 지정을 하시고요. 요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무료 도메인으로 그냥 신청하시고 그럼 요것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결제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이게 바로 등록이 돼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페 아까 이전에 지금 이거에 호스팅 서비스의 아이디가 만들었어요. 새로 카페24 아이디와는 별도로 이걸 만들어서 이걸 결제만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와 아까 했던 비밀번호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상품을 웹 호스팅 서비스의 상품을 구매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가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도 넣고 모두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요걸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호스팅 아이디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쵸? 자, 호스팅 아이디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트래픽 용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 정도로 하시면은 그냥 무난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하드디스크 용량이랑 트래픽 용량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워드프레스의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도 넣고 영상도 넣고 아니면 텍스트도 입력하고 막 이러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공간을 우리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일반 컴퓨터에서도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용으로 만드는 수준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용량, 그걸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끔가다 우리가 웹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웹사이트를 가면은 잠깐 이게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죠. 이것은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형을 했을 때는 이 트래픽도 저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의 호스팅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와 트래픽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하면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호스팅 아이디 요거 내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씀드렸죠. 카페24 아이디와 호스팅 아이디는 다르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 지금 다시 설명했죠, 제가. 요거 하라는 거. 아까 웹사이트에서 했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는 운영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야 되고, 요건 미사용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무료 도메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해서 이렇게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신청 기간은 3개월 정도 하시라. 웹서버 환경은 7.1, PHP 7.1로 하시면 되고, 요것도 무료 도메인으로 하시라.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클릭한 다음에는 나의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곳을 클릭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하신 거가 쫙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이 나타나져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냐면 우리 웹사이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을 했죠. 로그인한 상태에서 나이 서비스 관리 여기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 요 위에 보면 내가 아까 그 아이디를 새로 웹포스팅 아이디 한 거 있다 그랬죠. 저는 웹포스팅 아이디가 좀 몇 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 자기가 신청한 거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청한 웹포스팅의 환경이 쫙 이렇게 떠요. 보이죠? 자, 이렇게 뜨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게 오늘의 수업의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교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내가 신청한 아이디 목록이고요. 자, 오늘 사용자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3번 얘기인데 용량이 현황. 아까 사용자 모니터링은 클릭하면 용량의 현황을 우리가 모니터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래픽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느릴 수가 있어요. 추가 옵션은 클릭하시면은 요걸 돈을 더 내고 요걸 더 느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뭐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알림 설정이에요. DB 같은 경우나 하드디스크나 트래픽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차면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여기다 하시면은 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누구한테 알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리셋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래픽을 초기화시키는 뭐 그러한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MySQL을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외부 설정하기를 클릭하셔서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용 안함과 이걸 사용 안함 이거를 외부에서 IP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서 또는 이제 외국에서 국내에서만 접속 허용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 땄다면 여기다가 등록을 또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일단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위한 준비 작업은 다 끝난 셈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워드프레스를 직접 설치하는 우리 호스팅을 우리가 신청해서 웹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워드프레스를 직접 신청해서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과정. 의외로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웹 호스팅을 신청하고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고 이걸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지. 그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한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웹서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웹서버는 이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웹서버는 공간으로서의 웹서버, 그 다음에 운영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서버 공간을 우리가 임대하기 위해서 웹호스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웹서버에는 운용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 애플리케이션은 이 웹서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연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서버. 이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웹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호스팅 서비스를 가입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호스팅 아이디라는 걸 또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웹 호스팅을 하는 그러한 아이디인데, 여기서의 비번은 FTP 비번과 DB 비번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려울 듯한데 이해가 좀 오시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